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계화의 해피맘 스토리 시간입니다. 탄생의 소중함과 기쁨을 함께하는 임신, 태교, 출산, 육아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해피맘 스토리 진행자 김계화입니다. 대한민국의 애국자 임산부와 함께하는 모유수유 전문가 가근철 박사님을 이번 시간에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항상 아가들이랑 함께 지내서 그런지 표정이 네. 너무 행복해 보이고요. 너무 아름다우셔요. 오늘 회장님 옷이 정말 아주 눈에 띄고 너무나 멋지십니다. 그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박사님과 진행하는 모유수유 벌써 세 번째네요. 네. 지금 굉장히 빠르네요. 네. 예. 이번 시간에는 모유수유의 중요성과 수유의 중단 시기에 대하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모님과 사랑스러운 아가들과 함께 지내시는 거 행복하시죠? 많이 행복해요. 그렇죠? 네. 표정에 나타납니다. 네. 박사님께서 잠깐 본인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수원 시온 여성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모유수유 상담실장으로서 또 엄마들에게는 모유가 아니라 모유 수유를 하면 정말 좋습니다. 라는 그런 정신적 또 신체적으로 엄마들이 정말 행복하게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아기들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사랑 이것을 정말 아주 온몸으로 다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흡수하고 엄마들이 전달할 수가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식사거리가 있지만 네. 아기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오로지 네. 모유가 식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죠. 네. 이 모유를 잘한다는 의미가 모유수를 잘한다는 의미가 어떤 거일까요? 잘 먹이는 거일 것 같은데 네. 어떤 거일까요? 모유 수유를 잘 한다라는 의미는 엄마도 아기도 정말 예. 행복한 모유 수유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예. 정신적으로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하면서 아주 흡족한 그다음에 아주 그 시간이 너무나 특별한 시간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아기에게 이렇게 행복한 그런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을 저는 의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신체적으로는 엄마도 아프지 않고 아기도 아프지 예. 않게 또 아기도 엄마하고 젖을 먹는 그 시간이 너무나 참 특별하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시간을 모유수유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의미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잠깐 사진을 좀 보면은요. 예, 사진 네. 준비하셨군요. 예. 네. 지금 아기를 잠깐 보시면 예. 네, 아기가 네, 양볼이 정확하게 닿았거든요. 예. 실제로 모유수유를 할 때 지금 내가 모유수유가 얼마나 잘 진행이 되는지 예. 또 모유수유가 지금 아기에게 적절하게 젖을 먹이고 있는 건지 적당한 예. 양을 먹이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이제 관찰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상처가 난 거예요. 근데 지금 상처구나. 너무 네, 아프겠다. 많이 예. 아프겠죠. 예. 지금 저것은 상처가 난 건 잘못 물어서 그런 건데요. 예. 지금 저렇게 양볼이 닿는데 한쪽이 약간 그 유륜이 약간 보이게 되죠. 예. 덜 물었는데 예. 저렇게 되면 아까 그런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꽉 물어야지 애기도 만족하게 먹고 네. 엄마도 양쪽 볼이 아프지 않고. 제대로 예. 딱 닿게 먹어야지 되는데 예. 이제 한쪽만 닿고 한쪽이 떨어지게 되면 좀 그 사진이 좀 이제 제가 사진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어필이 되기 위해서 많이 상처가 난 거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요. 그러셨군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엄마가 지금 되게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모유수유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이렇게 엄마가 스스로 저 자세를 유지하고 아기가 어떻게 하면 잘 먹는지를 엄마가 그것을 온몸으로 다 터득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 지금 아이가 좀 성장을 너무 했는데요. 편안하다. 네. 성장을 하게 되면 예. 저렇게 정말 편안한 식사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 아기는 한쪽 다리 촥 거치고 아이고, 그리고 나서 행복해라. 네, 저렇게 행복한 예. 저런 모습을 엄마가 보는 거, 그다음에 예. 저런 모습을 엄마가 아기와 같이 그런 나누는 거, 이런 아주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 모유수유를 잘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잘 먹으니까 아가도 행복하고 네. 예, 엄마도 편안하고 엄마들에게 자부심이 생기면서 아가들 입장에서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느낌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수유를 해야 될까요? 엄마들에게 자부심이 생기고 그렇죠. 또 예. 아기들에겐 특별한 시간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하려면 예. 일단 엄마들이 아기를 잘 관찰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잘 관찰을 하면 지금 예. 이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 지금 별로 먹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인지 예. 그 아기가 보내는 신호를 잘 읽어낼 수 있게 되는데요. 아기의 사인을 봐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아기의 사인을 잘 읽어내게 되면 예. 수유를 하고 나면 엄마가 자부심이 딱 생기게 됩니다. 마음에서 아, 나는 정말 이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아주 세밀하게 읽어냈기 때문에 예. 지금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예. 결국 아기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언어가 표현이 되진 않아도 그 엄마의 손길과 또 엄마의 눈빛, 예. 그다음에 엄마의 말투 이런 걸로 아기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게 되면 두 아이 사진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 두 가지 사진이 있는데 왼편에 있는 아기 사진을 보면 약간 이렇게 침묵하고 있고 예, 그렇죠. 얼굴이 무표정합니다. 근데 예. 바로 옆에 있는 사진은 보면 행복해요. 네, 아이가 뭔가 웃는 느낌이 나고 예. 뭔가 이렇게 좀 좀 기분이 괜찮아요. 네, 기분이 많이 괜찮은 느낌이 네. 들게 되는데요. 지금 저 모습을 저거를 관찰하는 거거든요. 저게 지금 태어나서 열흘 정도도 안 된 아이 완전 예. 신생아인데요. 예. 저렇게 아이들은 자기의 표정으로, 그러니까 표정으로 자기의 감정과 그 다음에 그런 기분을 엄마에게 이렇게 계속 사인을 보내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럴 때 엄마가 저 아이의 얼굴을 보고 그 예. 필요를 맞춰주게 되면 아, 예. 모유수유를 하면서 자부심이 생기게 되고요. 그렇군요. 그 자부심은 결국 아기에게 아주 특별한 특별한 시간이야 시간. 라는 것을 전달하는 아주 귀중한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모유 수유를 하면서 아기가 신뢰를 엄마로부터 경험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엄마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엄마가 아주 아기가 이제 음. 좀 전에 그 사진을 보았듯이 아기의 표정을 관찰하고 또 아기가 지금 먹고 싶어 하는지 먹고 싶어 하지 않는지 예. 그런 것을 이렇게 아기에게 엄마랑 아기랑 같이 그런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자부심이 생긴다고 제가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아기는 엄마가 나의 얼굴을 보고 내 기분을 예. 알아채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그런 이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예. 그 경험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신뢰라는 그런 경험이 예. 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엄마가 아기를 잘 보게 되면 아기가 보내는 그 행동 언어에 따라서 예.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러면 엄마가 수유를 할 때 엄마가 예.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기의 그런 어떤 주권, 그 예. 수유하는 것이 지금 너에게 얼마나 그러니까 네가 먹고 싶어하는 이 중요한 이 시간에 예. 지금 너의 필요를 엄마가 채워주고 있어라는 것을 그 아이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예. 아기가 모유수유를 하면서 음. 그 신뢰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예. 이런 그런 느낌이 엄마가 그 특별한 시간이라는 거를 아이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예. 아이가 나는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보호받고 있구나. 예. 지금 이곳은 너무나 안전하구나. 음. 이러면서 세상에 대한 자신감, 믿음, 신뢰감? 네, 그런 맞습니다. 거? 예. 네,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아가들한테 어떤 믿음이라든지 어떤 신뢰감이라든지 그런 부분 굉장히 예, 중요하죠. 네. 모유 수유 이렇게 책에 보면 한 15에서 30분 정도 수유를 하라고 나와 있는데 네. 시간보다 아기의 행동을 보면서 수유를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네. 어떤 의미인지요? 엄마들이 이제 많이 질문을 하게 돼요. 예. 수유를 하게 되면 몇 분을 먹여야 되나요? 예. 지금 아기가 15분을 먹었는데 중단해야지 되는 건 아닌가요? 아기가 양쪽 15분, 15분, 30분을 다 먹었는데 왜 아기는
30분 만에 다시 배가 고파하죠?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수유를 할 때 15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거든요. 아가들마다 다 틀리죠? 네, 맞습니다. 어른도 다 틀려요.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아기가 와서 15분 동안에 진짜로 음. 아래턱이 움직이게 진짜로 제대로 먹었는지, 예. 아니면 아이가 유도를 가만히 물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예. 그 시간의 개념이 되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죠. 예. 그 15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예. 이런 시계의 15분으로 계산을 할 것인가, 예. 아니면 아기가 진짜 먹는 그 15분으로 볼 것인가의 그런 어떤 그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실제로 굉장히 잘 먹는 애들은 우리 어른들의 시간으로 보는 15분 정도면 다 먹게 되는데, 예. 이때 이 아이가 그 15분 동안에 정말 열심히 먹었으면 예. 15분이라는 시간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먹는 게 또 다르니까. 다르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그 15분이라는 시간을 적용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게 됩니다. 아, 네, 지금 이제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요. 지금 아기가 지금 저 모습을 보면 이렇게 배가 고파 하거든요. 예. 네. 그럼 이렇게 배가 고픈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진행을 할 때는요. 예.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정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15분이 그렇죠. 아니라 예. 한 5분 만에 젖을 다 먹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는 뭐 5분, 10분 만에 젖을 다 먹고 저렇게 아기가 엄마에게 지금 저는 배가 불러요. 저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아이가 눈을 뜨고 있고 입을 절대로 열지도 않고 엄마가 엄마의 유도로 툭툭 너 더 먹을 거니? 이렇게 맞아. 묻지만 반응이 아니에요. 없네요. 네, 묻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까 그 아이는 눈을 뜨고 있지만 잠자네. 지금 네, 이 아이는 눈을 감고 있고요. 예. 근데 약간의 의식은 좀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근데 이 아이도 이렇게 간신히 눈을 그런데요. 네. 그렇지만 눈을 뜨고 있는 아이가 입을 다무는 거랑 예. 저렇게 눈을 감고 잠을 조금 더 깊게 잘 수도 있는데요. 잠을 자는 아이가 안 먹겠다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봐야지 됩니다. 그렇죠. 눈을 뜨고 하는 거는 선명하게 저 정말 안 먹을 거예요. 예. 라는 의미이지만 예. 눈을 감고 할 때는 이 아이가 진짜 안 먹을 건지 아니면 예. 지금 너무 졸려서 예. 배가 아직 안 부른데 자려고 그러는 건지 이런 거를 이렇게 조금 구분해 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15분이라는 그 시간 시간이, 동안 예. 수유를 하라고 교과서에서는 나와 있지만 예. 사실은 이 시간보다는 지금 저희가 같이 집중하는 본 시간.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얼마나 집중을 하고 예. 어떻게 먹었는지를 서로 이렇게 행동을 보면서 엄마가 아이를 관찰을 하면서 수유를 하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그 행동을 보면서 수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아.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집중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보다 얼마만큼 이 아이가 집중을 해서 먹었는지 그 시간이 중요한 네. 것 같으네요. 네. 어른도 뭐 시간이 일정치가 않잖아요. 식사하는 시간이. 네. 예, 애들마다 좀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모유양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이 판단하는 기준이 참 애매한데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주 좋은 정말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예. 엄마들은 유방에 젖이 많으면 모유 양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죠. 네. 예. 그리고 실제로 객관적으로도 유방에 모유가 많으면 젖이 많은 거는 사실인데요. 모유의 기능은 결국은 아기가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밥통에 밥이 많은 거랑 예. 우리 식구들이 저 밥을 잘 먹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유방에 젖이 많은데 예. 아기가 그 젖을 못 먹고 적절하게 먹지 못하고 체중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예. 젖이 많아도 사실은 의미가 없게 되고요. 그럼 젖의 질의 문제일까요? 영양 문제? 양의 문제입니다. 양. 그러니까 양인데 예. 그러니까 젖의 질이나 예. 그러니까 모유의 질은 다 누구나 똑같거든요. 모든 엄마들의 모유는 그 아이에게 최상의 질을 가지고 있는 젖이에요. 근데 옛 어른들은 네. 어머 그냥 심하게 그렇게 툭
아주 많이 하는 얘기, 어머 물젖이야. 그 얘기 네. 참 많이 하잖아요. 네. 예. 사실 젖에는 물젖과 참젖이 있죠. 있거든요. 있긴 있죠. 예. 네, 그거를 이제 조금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전유와 후유 그렇죠. 이렇게 예.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젖은 앞에 나오는 젖은 수분이 조금 더 많고 뒤에 예. 나오는 젖은 진하고. 네, 좀 더 이렇게 이제 후유라 그래서 예. 색을 봐도 좀 이렇게 좀 진하고 그런 지방이 좀 더 많은 그런 젖이 들어 있게 되는데요. 젖을 먹는 그 과정에서 아기가 배가 고플 때 배가 부르게 먹으면 앞젖서부터 뒷젖, 그러니까 물젖서부터 참젖까지 다 먹게 되는데 예. 아이가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울을 때 젖을 준다거나 무엇인가 아기가 다른 신호가 있을 때 젖을 주게 되면 충분히 밥을 먹지 않아도 되니까 말 그대로 예. 물을 한 컵 그냥 먹는 거예요. 식사와 아. 식사 시간 사이에. 예. 그러면 그것은 물젖의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근데 그렇게 물젖을 또 너무 자주 먹으면 물만 배가 먹네. 고프지 네, 배가 고프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모유양이 부족한지 모유양이 괜찮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아기의 체중입니다. 체중. 네. 아기의 체중이 잘 증가하는지 그것도 음. 과하게 이제 우리나라 엄마들 할머니들은 특히나 이제 아이들 이런 데 살이 막 미쉐린 타이어처럼 예. 이렇게 막 불룩불룩하고 살이 막 퉁퉁하게 찌고 예. 이런 거를 모유가 아주 풍부해서 맞아, 모유가 잘 맞아.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이 찌는 게 아니라 그 이렇게 적당하게 아이의 건강하게 그리고 아기가 배가 고플 때 배가 부를 걸 먹으면서 아기 스스로 시간 간격을 잘 벌리고 예. 이렇게 먹으면서 체중이 잘 증가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모유 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예. 엄마 유방에 있는 모유 양보다는 예. 실제로 그 아이가 그것을 먹고 얼마나 건강하게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성장하고 있느냐의 예.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아기가 이제 제대로 잘 먹어서 네. 그거를 잘 소화 흡수를 하면서 네. 아기의 어떤 체중이 네. 예, 일정하게 거기에 맞는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제가 사진을 저희 지금 상담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제가 근무하는 예. 상담실입니다. 그래서 수유 쿠션이 있고 체중계가 아기 있고. 네, 체중계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아기들 기저귀 가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저 체중계에서 아기가 먹기 전에 이제 몸무게를 다시 재고 먹고 나서 가서? 재고 그래서 상담실에 와서 이 아이가 얼마나 먹는지 그다음에 예. 어떻게 먹는지를 봅니다. 아. 얼마나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예. 이 아이가 호흡을 크게 하면서 집중하고 지구력 있게 꾸준히 같은 리듬으로 먹는지 예. 아니면 아기가 먹다 자다 하는데 엄마가 미처 배부르게 먹이지 못하는지 예. 그다음에 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수유가 되고 있는가. 아, 인격적인 수유요? 네. 예. 그래서 아까 지금 처음 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예. 정말 아기도 행복한가? 엄마도 행복한 상황에서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가? 예. 이거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도 행복하게 모유 수유를 하고 아기도 행복하게 모유 수유를 하는 그 이제 도와주는 예. 장소가 지금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그렇구나. 됩니다. 조금 전에 그 장소가 네. 그랬군요. 예. 아, 둘 다 엄마도 행복해야 되고 아기도 행복해야 되고. 예. 아, 그게 쉽지는 않은데 네. 그렇게 가야 되겠죠. 네. 이제 많은 엄마들이 보면 모유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예, 근데 이 모유가 정말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유가 부족하다 그러면 예, 반드시 보충을 해야지 됩니다. 그렇죠. 네. 예. 어떻게 간혹은 어떤 식으로 보충을 해주면 좋을까요? 제일 첫 번째 보충하는 거는 예. 엄마가 그러니까 아기가 먹고 나서도 젖은 엄마가 만들어내는 양이 만일에 100이다 그러면 예. 아기가 100%를 전부 다 아기가 먹지는 않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뭐 70%, 80%의 젖을 먹게 되고 예. 10%, 20%, 30%의 젖은 유방에 각자 남게 되는데요. 예. 이 남은 젖을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짜서 그것을 아기에게 첫 번째로 먼저 보충을 하고 예.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먹이는 것이 분유 보충이다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모유가 부족하다 그러면 보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예, 이 보충. 네, 예. 보충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엄마가 모유가 부족한 것이
사실인지 예, 사실 아니면 예. 그냥 엄마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엄마의 느낌인지 엄마의 생각일 수도 있지, 느낌과 생각일 수도 네, 있죠. 아기의 어떤 아기의 강한 울음, 네. 아기가 잠을 잘 자지 않는 거, 그다음에 계속 깨어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엄마의 피로도를 너무 많이 증가시키는 거, 예. 이런 것이 길면 내 젖이 부족한가, 내 젖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일에 모유가 부족하다 그러면 보충을 해야지 되지만 보충을 하기 전에 정말 사실로 부족한가를 판단을 하고요.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네. 예. 두 번째는 유축한 모유, 세 번째 분유 보충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정말 모유가 부족한지 제대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유축해놓은 거를 추가로다가 먹이고 그래도 네. 부족하면 네. 분유로. 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 보면 유도 혼돈으로 네. 고생을 하는 이제 아기들과 엄마들이 참 많거든요. 네. 근데 이 만일 유도 혼돈이 온 아기들에게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이제 유도 혼동이 정말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예. 병원에서 있을 때 모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엄마의 그런 출산 후 신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예. 조건, 또 아이들의 뭐 황달이라든가 예. 또 초기에 체중 감소가 너무 많이 빠지는 경우에 분유 보충을 하기도 하면서 그때 예. 우유병 수유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엄마 유도보다는 그런 우유병 수유에 훨씬 더 많이 선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유방에 젖이 충분히 풍부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유병으로 먹는 거를 좋아하게 되고 엄마의 젖에서 먹는 거를 싫어하게 되는 그런 예. 이제 것이 그 첫 번째 이제 유도 혼동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유도 혼동이 또 있는데 그거는 배가 부른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 예. 다른 사람과 우유병 수유를 많이 한 경우에 예. 엄마랑 먹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도 오는 것이 유도 아, 혼동이라고 할 수 그렇구나. 있는데요. 예. 이럴 때 유도 혼동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유도 혼동이 젖이 많은데 아기가 유도 혼동이 왔다. 그러면 아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강 구조, 기능적인 문제, 아니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유도 문제, 유방 문제, 예. 아니면 모든 문제가 없는데 아이가 엄마하고 먹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예. 또 아니면 엄마 자체가 아기가 와서 젖을 물었을 때 모유 양이 적어서 먹을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마는 모유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오니까 한 방울이라도 먼저 먹이고 싶은 마음에 애를 데리고 와서 수유를 하지만 아기 입장에서 보면 우유병은 쉽게 먹고 내가 금방 배부른데 지금 엄마 젖이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 그 조금의 젖을 먹으라고 그러는 거는 아기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고역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예. 아이들이 유도 혼동이 오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구분, 관찰 이런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애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젖이 아. 부족한 건 아니었는데 아, 네.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 유도 혼돈 그 부분도 참 애기들은 저기 해서 안 먹으려고 그럴 때 참 애로사항이 많고 힘들더라고요. 네. 예,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엄마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아기 모유 수유를 언제까지 하는 게 좋으냐. 네. 예, 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뭐 6개월도 얘기하는 사람 있고 9개월 얘기하는 사람 있고 돌 얘기하는 사람 있고 뭐 어떤 사람은 2돌도 3돌도 먹이겠다는 사람 있고 이게 되게 다양하거든요. 네. 박사님 생각은 어떠셔요? 모유를 영양적인 측면으로 보면 예. 6개월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예. 특히 미생물학, 생물학, 면역학 이런 학문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예. 모유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양이 아니라 보호다. 보호.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면역을 주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6개월 동안 모유를 먹이는 것은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고요. 예. 적어도 최소 1년, 그 다음에 예. 세계보건기구나 유니세프에서는 예. 24개월을 권장하게 그렇죠. 됩니다. 예. 그래서 24개월을 권장하는 이유는
아기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통상 엄마들은 12개월 정도까지 우리나라 엄마들 많은 생각을 많이 엄마들은 하죠. 예. 네, 12개월 정도까지 모유 수유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2개월 때 모유 수유를 중단하는 것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왜요? 네, 그 이유를 보시면 이제 예.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예. 단백질, IgA, 그다음에 유당, 그다음에 네. 지질 이렇게 네 가지의 그런 성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3개월 때는 단백질의 수치가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런데 6개월이 되면 단백질의 수치가 좀 떨어지고요. 예. 9개월이 되면 잠시 상승했다가 12개월이 되면 다시 3개월보다도 더 높게 단백질의 예. 성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이제 그 유당이라든가 지질이라든가 면역글로빈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네. 뭔가 변화가 있는데 이렇게 모유는 개월수에 따라서 성분이 변화가 되는데 예. 일부 떨어지는 것만 보고 더 이상 모유가 영향이 없다, 없다. 혹은 예.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떨어지는 이유는 6개월 때 단백질의 질이 저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예. 그 시기에 단백질이 조금 덜 먹어도 되는 아, 시기라서. 그렇죠. 어. 그래서 이 모유가 저렇게 변화되는 거는 사실 인간이 만들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모유를 먹이는 것은 정말 신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신의 음식이다라는 것이 이제 예. 그 모유수유 전문가 선생님들의 일반적인 공통된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12개월이 됐을 때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유식을 먹고 생우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젖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예.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모유를 조금만 더 잘 안다면 아. 12개월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나 유니세프에서 권유하는 24개월. 네, 예. 맞습니다. 그 시기까지 먹이는 거를 권장하고 있는 거죠. 네. 저도 아쉽네요. 저도 첫 돌 때까지만 먹였는데. 아, 그러셨어요? 아, 조금 더 먹일 걸. 네. 예, 그러네요. 아, 그래서 역시 이제 전문가들이 보시는 어떤 관점이나 뭐 또 어떤 그 체계화된 어떤 그런 건 또 다른 그거 있네요. 네. 우리는 생각할 때 점점 개월수가 뒤로 가면서 묽어지니까 영양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단백질이 높아지는 거 놀랍네요. 네. 그렇구나. 이제 모유를 먹이는 것도 중요한데 뛰는 것 또한 이렇게 젖을 중단할 때 굉장히 네. 힘들거든요. 어떤 네. 아가들은 쉽게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빨간 양방 발라줘도 엄마 아파 하면 떨어지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그거 갖다 다른 걸로 닦고 네. 달라 그러는 애도 있거든요. 네, 네. 이 중단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아, 네. 이제 요즘 엄마들은 모유 수유를 어떻게 중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 요즘 엄마들이 정말 너무나 좋아요. 어, 네. 그냥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예. 고민하고 또 해결할 게 무엇인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는 모습이 정말 때로는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유를 중단할 때도 예. 12개월이 됐을 때 음, 엄마가 중단하게 되면 12개월에 중단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아기가 중단할 수 있도록 아기 아. 스스로 아기의 젖이니까 아기가 중단할 수 있도록 기다려준다라고 그러면 보통 18개월, 19개월, 20개월은 돼야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모유술 중단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엄마가 주권을 가지고 엄마가 여기다가 이제 아까 아파. 그렇죠. 빨간 약을 바르고 엄마 여기 아파. 그러면은 아이가 내가 우리 엄마를 아프게 했네.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한간에는 여기다 곰을 그리거든요. 아, 예. 그래서 곰이 가져갔어. 네 젖을 곰이 가져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내 거를 곰이 가져갔어? 화나겠다. 네. 이렇게 되는데 예. 이거를 너는 지금 안 먹어도 되는 시기고 예. 이거 아니고 밥 먹어야지 돼 라고 하는 것을 알아듣는 시기가 보통 18개월, 뭐 20개월 이렇게 되는데 그때 아이가 스스로 마음에서 굉장히 좋았던 그 엄마 젖을 조금씩 아이가 마음을 접을 수 있도록 기간을 야. 기다려주면서 서서히 음. 예, 아이가 안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것이 모유 수유를 중단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네요. 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그 엄마 젖이 이렇게 내 건데 네, 어떤 그런 부분에서 12개월에서 뛰게 되면 네, 약간 엄마 입장에서 뛰는 거고 좀 더 시간이 가면서 네. 아기한테 선택권을 주자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괜찮네요. 네, 선택권. 네. 네.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 이제 우리가 3강 이렇게 진행하면서 네. 1강, 2강, 3강 하면서 네. 오늘이 벌써 이제 마지막, 모유수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마지막으로 모유를 하고 계시는 네. 아니면 혹은 또 예비 이제 산모들, 네. 이나 그 가족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모유수유에 대해서 이것만은 꼭 얘기해주고 싶다 하는 어떤 그런 거가 있을까요? 가족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산모에게도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예, 엄마가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아기를 낳은 사람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 자신감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음, 가족과 남편들은 그 산모가 모유수유를 잘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부여하는 그런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사진을 조금 보시면 아기가 지금 이렇게 입을 쫙 벌리고 있죠. 예, 예. 엄마는 이 아이가 지금 배가 고픈지, 지금 이 아이가 똥을 쌌는지, 이 아이가 졸린지 초기에는 아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예. 아기랑 같이 지내다 보면 2주, 3주 지내다 보면 이것이 관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알죠. 네. 뭘 원하는지. 네. 그런데 이렇게 관찰이 되기 시작을 하려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 다음 사진을 좀 보시면 예, 초기부터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있으면서 수유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 저 사진은 제왕절개를 한 산모에게 아기가 처음으로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물리는 사진입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예, 간호사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런 의료인들이 책임을 가지고 저 역할을 제일 첫 번째 해주는 거지요. 예. 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사진은 뭐냐면 제가 2008년도에 일본의 그 유방학으로 이제 연수를 갔을 때 제가 아. 그 산부인과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예. 그 지역 병원에서 아기 약 3개월 이전에 엄마들을 대상으로 문제가 있는 산모들을 케어하는 장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적으로 사회가 돕는 거지요. 그리고 도와줘야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또 이 사진은 이제 여기가 저희 집인데요. 어머. 네, 저희 집에서 지금 엄마도 보이고 아빠들도 보이는데 아이들이 꽤 큰 거 예, 보이시죠? 크네요. 네. 보통 1년 정도 된, 그러니까 12개월, 뭐 18개월 이렇게 된 아이들이 전부 다인데요. 예. 같이 모유 수유를 하고 또 같이 모유 수유 교실에 참여했던 엄마들을 저희 집에 특별히 초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또 강의를 이렇게 그 후속 강의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때 이제 아. 아빠들도 되게 많이 참석을 하는데요. 아빠들도 참 열의가 있네요. 네, 예. 감사하죠. 예. 이런 식으로 저는 국가와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와 또 병원이 책임지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개인을 예. 도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돕는 과정에서 예. 얼마나 엄마가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유수유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생길 수 있는 유두 상처나 아니면 아기가 뭐 좀 잠을 잔다거나 엄마가 피로도를 좀 느낀다거나 하는 이런 과정들은 괜찮아. 학원 너무나 힘들지 애쓰고 있어 라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그 엄마에게 심어주는 역할을 주변 가족들이 그리고 국가와 나라가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모 신문을 잠깐 보니까 박 대통령께서 네. 저출산 그 극복을 위한 그런 거가 맨 중앙 헤드라인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저 잠깐 밖에서 봤는데 이만큼 지금 올해는 뭐 인구 출산이 더 많이 줄었다고. 네. 제가 1996년도에 산후조리원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한 해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7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40만 명 약간 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지금 아기 태어나는 그 숫자가 줄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유 수유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가 어떤
개인이 네가 낳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져가 아니라 나라가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박윤철 박사님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계아의 해피맘 스토리는 모유수유에 대한 이야기를 3강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박사님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항상 바쁘신데 출산맘 이야기를 위한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계아의 해피맘 스토리는 예비맘, 출산맘, 또 산후관리사, 산부인과 원장님, 선생님, 유아교육기관 원장님 또 선생님, 탄생의 소중함을 공유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부는 대한민국의 애국자입니다. 모유수를 하기 위해서는 예비맘들과 출산맘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가나 혹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고 가족과 사회, 국가가 협조를 해줘야 예쁜 아가들을 위한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박사님 감사합니다.